지난주 데니오의 도움으로 알렉스 방에 몰래 들어가게 된 여울. 수상한 알렉스 뒤를 캐내기 위해서였지만 더욱 큰 비밀을 알아버립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알렉스로 인해 사망 신고를 할 뻔한 남편 지용이 살아있었는데요. 거기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지용이 서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죠. 남편 지용의 실종 사건을 기점으로 자신이 제주도에 오게 된 일, 그리고 도진설 이사장이 죽은 일, 또한 나윤이 이사장으로 올라간 일까지 모두 나윤과 지용이 함께 짠 계획이라 의심을 시작한 여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저 지용이 자신을 이만큼 더 사랑하고 있는데 어쩌겠냐라는 착각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나윤이네요. 딱 봐도 나윤은 그냥 사랑에 미쳐 지용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이 국제학교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때려준 여울의 딱밤을 다시 또 맞아야 정신 차릴 듯 보입니다. 여울은 제주도 집안에 몰래 숨겨져 있던 공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분명 쥐새끼처럼 몰래 들어왔다면 어딘가 증거를 흘렸을 것이라는 여울. 이제야 좀 변호사다운 여울의 모습인데 제발 바보같이 사람만 믿지 말고 스스로 증거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유일한 목격자인 애순을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얼굴을 못 봤다고 말하는 애순. 애순이 숨기고 있는 나윤의 정체에 대해서도 묻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애순입니다. 애순도 그냥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건 저뿐인가요? 왜 딸이라 말을 못해? 물론 나윤이 과거 아빠를 죽였다 해도, 자신이 대신 감방에서 살다 나왔다 해도 말이죠. 지용이 있던 비밀 공간에 들어가게 된 여울.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CCTV에 찍힌 그 몹쓸 쥐새끼는 알렉스였는데요. 여울 몰래 들어와 여울에게 도진서를 죽인 약물통을 놓고 간 알렉스. 그 시간에도 남지선을 상대로 홍콩 첸과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드라마 하이클래스를 보다 보면 구형사 그리고 애순 역시도 큰 역할을 할 인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벌써 12회까지 헛다리만 잡고 있는 구형사를 보면 사실 한숨만 나오지만요. 매번 어설픈 혼자만의 망상으로 주인공들만 잡아놓는 꼴이라니. 결국 데니오를 여울에게까지 엮어버리는 구형사. 사건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여울에게 사과나 하고 지용을 잡아놓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여울의 덕에 풀려난 데니오는 구형사와 함께 도진설 살해 용의자인 알렉스를 잡으러 출발합니다. 알렉스는 지용과 손을 잡은 듯 보이나 뒤통수의 왕인데요. 그는 지용 몰래 남지선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큰돈을 챙겨 홍콩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대로 알렉스는 잡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한편 지용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꾸몄던 것일까요? 비상강의 내피셜대로 지용은 국제학교 및 다양한 사업 확장을 위해 홍콩의 큰 투자자와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때 홍콩에서 자신을 홍콩 큰손과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도진설 이사장이었는데요. 물론 그때의 신분은 그저 술집 마담이지만요. 도진설의 도움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지용은 점점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돈 이외에 사랑 따윈 하지 않는 지용은 두 여자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자신이 이용하고 버려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 애정결핍 나윤과 자신의 법적 파워를 올려줄 여울로 결정합니다. 그리곤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투자 사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3천억을 투자받곤 마치 사기를 당한 척 쇼를 펼쳐 자살로 위장한 지용. 그리고 그 순간은 일부러 여울과 함께합니다. 자신을 도울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 여울이 될 것이라 생각한 지용은 그날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울은 냉소적이고 똑부러지는 변호사이기에 그저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지용은 여울에 대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 꼭 대갚아 주려는 성격과 집요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지용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여울은 그 황당한 자살 사건으로 인해 살인 누명까지 쓰며 1년을 아주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울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또한 자신의 아들 이찬이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던 지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한 도진설이 사망했을 당시 다시 한번 용의자가 되었던 여울이기에 더 참을 수는 없습니다. 지용은 두 번째 아내 나윤까지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사랑만 주면 다 되는 나윤인지라 생각보다 쉽게 순하기에 들어온 것 같은 나윤은 그저 국제학교의 도장 셔틀이 되어버립니다. 무조건 지용이 추진하는 것이라 말하면 오케이 걸이 되어버린 나윤.
지용이 살아있으며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고해준 여울의 말까지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런 나윤 앞에 지용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미끼로 나윤을 불러낸 지용. 역시 여울보단 손쉽게 이용하기 좋은 똥멍청이 친구는 나윤이죠. 그런데 지용을 만나러 나간 나윤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린 것뿐인데 트럭이 밀어버리는데요. 이 또한 지용의 짓으로 보이네요. 지용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정말 돈인 걸까요? 이 정도면 여울의 목숨도 위험할 것 같네요. 여기서 제인이와 이찬이만 불쌍한 건 비상강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빠를 좋아하는 제인이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 충격으로 말까지 못하게 된 이찬이. 아이들에게 몹쓸짓까지 하는 지용은 경찰에 잡혀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울의 복수는 3천억을 빼앗아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국제학교를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게 될까요? 그나저나 이 집안 저 집안 문제 많은 집안들뿐인 국제학교 엄마들. 약쟁이였던 지선의 남편 정우는 살인까지 저질러 버렸는데요. 또다시 약물을 과다 주입해 사람을 죽인 정우. 국제학교 선생인 레이첼 같아 보이네요. 지선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미도와 바람핀 것을 들킨 것도 모자라 남편의 일이 쫄딱 망해버리자 빚더미에 앉아버린 도영. 제대로 다들 망하는 길만 걷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용이 자신을 위해 이사장 자리를 줬다며 여울에게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 나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했는데요. 나윤을 죽여서라도 주용이 얻고자 한 것은 단지 그 사인 하나 때문인 걸까요? 사인을 했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여주인공의 풀파워 써대기보다 시원했던 여울의 따빵 공격이나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있는 지용. 그리고 사랑만 쫓다 죽을 위기에 놓인 나윤. 냉정하고 칼같은 여울. 비밀이 많은 남자 지용은 홍콩 투자자 첸과도 불륜 사이 같은데요. 어색하기만 했던 첸 가족이 사실은 지용의 세 번째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여울은 속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13회가 기대가 됩니다. 비상강의 내피셜은 작가님의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